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개념이 좀 약간 어려워. 아마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좀 힘든데 이게 굉장히 선형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잘 봅시다. 그래서 고유값이 이제 원래는 아이겐밸류라고 그래. 아이겐. 특이한 뭐 이 값이니까 밸류가 되는 거고 고유 벡터 저는 아이겐 벡터라고 그러거든. 뭐 붙여 써도 되고 그냥 떨어 띄워서 써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AX는 B라는 이퀘이션을 이걸 많이 봤었지. 이 이퀘이션. 그럼 AX는 B는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인풋이고 A라는 어떤 매트릭스를 통과한 이게 펑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이게 함수라고 보면은 input x를 넣었더니 a라는 이 상자에 넣었더니 이게 이제 b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라는 걸 통과하고 나서 나오는 아웃풋이 이제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인풋을 뭐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인풋을 뭘 넣는 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뭔가 나오겠지. 그런데 인풋하고 일반적으로는 인풋과 X와 B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비슷하지 않다고. 응?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주 특이하게 하게 이 X와 B가 좀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 X와 B가 비슷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다른데, 뭐 99.9%는 다른데, 아주 그냥 0.001%의 확률로 이게 좀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 이걸 보니까 이때가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알려주더라는 거야,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B잖아, B가. B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어떤 K배, 이 상수배야, 상수배.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인풋의 상수배로 될 때, 이게 뭔가를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그 인풋이 원래 인풋이 들어가서 뭔가를 변형을 해서 나오는데 아웃풋이 인풋하고 사실 뭐 같을 리가 없거든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인풋이 아웃풋의 어떤 상수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이제 보니까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뭔가 이 시스템의 이 펑션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게 X라는 게 X라는 게 들어가서 A라는 걸 통과하고 나면은 아까 B라고 했는데 B가 아니라 이걸 AX라고 적읍시다. AX. 뭐 이게 B가 AX니까 이게 어떤 상수배, 이 X의 상수배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상수배라 하면 K나 C나 뭐 이렇게 많이 적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람다라고 많이 적어. 람다. 이 람다. 이것도 뭐 어떤 상수야. 이 상수인데 이 이름이 람다야, 람다. 이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문자인데 어떤 상수야, 상수. 똑같아. K라고 적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어떤 이 특징이 될 때 이게 아웃풋이고 이게 인풋이니까 아웃풋이 인풋의 어떤 상수배 되는 어떤 이 어떤 그 관계를 가질 때 이게 뭔가의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어떤 성질이 될 때 요거를 이 상수를 우리가 이걸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고 이걸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고 요 인풋을 이걸 아이겐 벡터라고 해. 벡터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나올 테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 이게 상수배로 나타나는 게 이게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게 익스포넨셜 ST가 되면은 이게 아웃풋이 익스포넨셜 ST의 어떤 상수배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고유가가 이게 인풋 이게 이제 이게 아웃풋이고 아웃풋이고 이게 인풋인데 인풋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x가 들어가서 a라는 어떤 뭔가를 통과하고 나오는 아웃풋이 ax라고 우리가 적는 거거든요. 이 ax가 보통의 경우는 이게 같지가 않아 이게 어떤 이게 상수배를 한다고 인풋에 상수배를 한다고 이게 같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차내고 이걸 뭐 이용하는 방법을 할 텐데 뭐 이용 방법은 사실 뭐 좀 해석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여러분한테는 좀 아직까지 힘들고 하여튼 요거 구하는 방법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보면은 뭐 이게 이 XY 벡터가 이 보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 어떤 A 벡터가 이게 이제 21, 03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1로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요게 A 벡터지. 이게 A 매트릭스. 예. 이게 A의 매트릭스에 이제 X라는 걸 해주면은 잘 봐봐. 이게 B가 인풋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는 원래는 X는 2 by 1이었는데 B는 3 by 1 이렇게 되잖아. 이거 일단 디멘전도 달라지고 값들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X가 똑같이 나오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똑같이 나오려면 디멘전이 같아야 되니까 A 매트릭스가 이제 이게 n by n으로 돼야 되게 2 by 2나 3 by 3나 여기서는 이제 X가 2 by 1이니까 2 by 2가 돼야 되겠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데는 이제 뭔가 이제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변환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걸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럼 이 x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x냐 람다냐 이걸 x가 이제 a가 주어지고 a와 x가 그러니까 a가 주어진 상태에서 a가 주어진 상태 이게 이제 주어진 상태야. 이때에서 이게 우리가 ax가 람다 x를 요걸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람다도 구해야 되고 x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람다를 구하고 두 번째 x를 구한다. 람다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일단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뭐 내가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람다를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ax는 람다 x 요거 람다를 일단 먼저 구해야 돼. 이 상수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ax는 아니 ax 이걸 넘긴다고. 그래서 ax 빼기 람다 x는 제로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이, 요 자체는 물론 뭐 디멘전은 똑같이 되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묶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x가 같은 거니까 이게 x 같은 거잖아. x 이 같은 거니까. 그럼 x를 묶으려니까 이게 a 마이너스 람다의 x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a는 뭐 n by n이고 람다는 상수거든. 이게 묶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a 마이너스 람다 i 이렇게 해주면 되지. i의 x는 제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틀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게 오케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람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이 람다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x는 어떤 이게 0벡터면은 이게 뭐 곱하기 뭐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x가 제로면 사실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X는 제로다. 그러면은 뭐 이게 X가 제로이다라는 건 그냥 뭐 누구나 아는 거잖아.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걸 구해야 된다. 요걸 만족하는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이게 제로가 되는 거. 그러니까 AX는 A 마이너스 쏘리 A 마이너스 람다 I가 제로가 되는 거. 이게 그럼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제로가 되는 걸 이제 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게 제로가 되면 이게 뭐 제로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A 뭐 이게 똑같아. 이렇게 하면 똑같아. A 마이너스 람다 i를 하나 람다 i 마이너스 a를 하나 어차피 제로는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제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제 구해서 제로가 되는 거. 그래서 A를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니까 A, B, C, D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두면은 A가 이게 A, B, C, D 빼기 람다의 i니까 1, 0, 0, 1 이렇게 돼 있지. 응?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주면은 A 마이너스 람다 이거는 B고 이거는 C고 D 마이너스 람다 요거가 제로 되네. 이게 바로 제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네.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거. 그럼 요거의 디터미넌트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요 곱하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기 해서 요 대각선 빼기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면은 A 마이너스 람다에 D 마이너스 람다 빼기 BC는 제로 요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거, 뭐 물론 이게 이제 람다로 보면은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지. 이게 되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람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제로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게 AD 마이너스 BC가 이 2차 이게 2x2의 뭐 이게 디터미넌트 사실. 요걸 만족하는 람다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이 매트릭스에 A라는 매트릭스에 이게 이제 뭐 그 고유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고유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보면은 6, 16, 마이너스 1, 4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걸 내가 뭔가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잠깐만. 자, 그러면 A 매트릭스가 이제 이걸 봅시다. 이 매트릭스가 이걸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A 매트릭스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매트릭스가 6,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고유값을 여기에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그러면은 6 마이너스 람다,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A가 제로 되는 람다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6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이거 플러스 16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해주면은 이걸 뭐 이게 해주면은 이거 뭐 람다 마이너스 6에 이게 람다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24 플러스 16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는 다시 적어주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의 뭐 2차 방식이야. 마이너스 8은 제로 이렇게 되니까 람다 람다 2, 4 이렇게 되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겠네.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봅시다. 뭐 3x3까지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B 매트릭스가 B가 이게 1, 2, 2,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제로, 제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b 마이너스 람다 i가 제로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이게 제로가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b 마이너스 람다는 b 마이너스 람다 i를 해주면은 결국 1 마이너스 람다에 2, 2, 그 다음에 1, 그럼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이건 좀 약간 복잡하겠네. 3에 마이너스 3에 이거는 람다 뭐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뭐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3x3의 뭐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이거는 뭐 내가 중앙선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 요렇게 뽑아봅시다. 요렇게 뭐이 세로를 뽑아야 되고 뭐가 되는데 이 0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그럼 이렇게 뽑아본다. 그러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1 마이너스 람다에 곱하기 어떻게 요거에 이거에 2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람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람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여기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6 플러스 3 람다 요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요걸 뭐 봅시다. 이게 보면은 1 마이너스 람다에 1 마이너스 람다에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게 복잡해지네. 그럼 이거는 이 파트는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이거는 6 람다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를 이제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3차식이라서 이거 쉽지가 않네. 잠깐만. 내가 이걸 좀 잘못했네.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야 되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이것도 결국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3. 뭐 다른 건 다 똑같네. 그래서 요게 이 보면은 마이너스 2란다. 이게 제곱에 이건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람다 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 람다에 이게 2 람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뭐 똑같이 요거는 어차피 이게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보면은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은 다시 계산해 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1번에서 보면은 이걸 다 계산해 주면은 이게 람다 요거하고 요렇게 제곱해 주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의 세제곱 그다음 또 요거랑 요저 앞에 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2 람다 제곱 또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람다 그럼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6 플러스 6 람다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면서 그럼 요거는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람다의 세제곱에다가 요 없어졌고 그럼 제곱은 플러스 3 람다의 제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2람다 마이너스 2람다 이건 없어지고 그래서 플러스 9람다 9람다 요거 없어지고 그다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를 제곱식 이걸 0을 만들어주는 람다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거는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이게 뭐 조립제법이라고 마이너스 1, 3, 9, 마이너스 27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이거 3이 딱 들어가면 딱 맞겠네. 3이 3 해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해주면 제로 되고 그럼 제로 올라오고 9고 9, 3, 27이니까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일단 3이 하나가 맞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9는 제로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러면 3이 두 개가 있어. 3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3이 하나가 람다가 3이고 요 식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래서 람다는 이게 3이 두 개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이세 개가 나오니까 나도 막 헷갈려가지고 지금 좀 애매했네. 근데 그렇고 뭐 요거는 좀 그렇고 이 3x3는 좀 약간 어렵잖아. 그래서 뭐 나도 이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2x2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봅시다. 1342에 대해서 요게 대해서 한번 봅시다. 1342 A가 1, 3, 4, 2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고유값을 일단 먼저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a 마이너스 람다 i 요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제로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디터미넌트 람다 i 마이너스 a가 제로가 되는 거 뭐 이 두 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a 마이너스 람다 i라고 해놨으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 해봅시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람다 i는 이게 되면 1 마이너스 람다에 3, 4, 2 마이너스 람다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거든. 요거의 디터미넌트. 그러면은 뭐 이게 어차피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4, 3, 12는 제로 요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요 앞에 거 요걸 구해주면은 이거 어차피 이게 똑같잖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러니까 람다 마이너스 1 곱하기 양변을 람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마 쉬울 거야 아마.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2 이게다가 마이너스 12는 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그다음 마이너스 10은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람다 람다 2, 5 되면서 5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5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는 이게 마이너스 2하고 5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5일 때 일단 먼저 5일 때 첫 번째 람다가 5일 때의 아이겐벡터 x를 찾아보자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 번만 해보면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1 마이너스 여기서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3 요게 이 람다 요걸 그대로 적어준다고 요걸 그대로 적어주는데 사실은 람다를 이제 대입을 해야 돼. 네, 일단 먼저 요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 그래서 4 2 마이너스 람다 여기에다가 x라는 벡터가 x1, x2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게 0, 0 이렇게 되는 x1, x2의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람다가 5라고 그랬으니까 람다 5 여기 5를 넣어본다고. 그럼 5를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5는 뭐예요? 마이너스 4고 3이고 그럼 4고 이거는 5가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x1, x2 이렇게 돼. 이게 0,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x1 플러스 3x2가 제로가 되는 거고 이 밑에 걸도 계산해 주면은 4x1 더하기 아니 4x1 마이너스 3x2는 제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 이게 아이겐벡터 구할 때는. 그래서 요거는 요게 보면은 결국은 같은 식인데 그럼 4x1은 3x2 이렇게 되잖아. 응? 그럼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은 x1하고 x2를 구해야 되는데 x1, x2는 뭘 넣으면 되겠어? 이게 정수에서 제일 쉬운 거는 뭐야? x가 3이고 x2가 4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여기서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x1이 3이고 3, 4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3, 4. 이게 아이겐 벡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람다가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어 본다고. 이게 요, 요 수식에 똑같아. 요 수식에 이게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요 위에 수식 여기 아니라 요 수식이 여기 대입을 해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이니까 이게 3이 되고 그럼 3이고 이거는 4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4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게 또 똑같이 x1, x2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이게 0, 0 이게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사실은 해보면은 3x1 더하기 3x2는 제로 첫 번째 라인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라인은 4x1 더하기 4x2는 제로 사실 같은 식이지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그래서 요렇게 같은 이게 리니어하게 뭐 이게 이제 리니어 디펜던트 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 같은 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그걸 아이겐벡터라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요거는 이게 해보면은 x1은 마이너스 x2 이렇게 되거든. 뭐 요걸 만족하는 제일 작은 값은 뭐야? x1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어준다. 1을 넣어주면 x2는 뭐가 되겠어?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x는 x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게 A라는 매트릭스가 이게 1, 3, 1, 3, 4, 2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라고 하면은 아이겐밸류는 람다는 5하고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응?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일 때의 아이겐 벡터는 아까 어떻게 돼서 3, 4가 되는 거. 3, 4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2일 때의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는 좀 쉽지는 않는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 2, 4, 5, 3 이렇게 돼 있는 2, 4, 5, 3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7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7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또 이걸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 마이너스 람다를 마이너스 2일 때 이제 x를 구하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겐 벡터가. 그럼 7일 때는 4,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잘 봅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 보면은 5, 4, 그러니까 2, 4, 5, 3이라는 요 A 매트릭스 있잖아요. A 매트릭스. 여기에서 요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벡터가 이제 1, 그다음에 4,5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2, 4, 5, 3 요 A 매트릭스에다가 A를 요 X1 요걸 이제 대입을 하면은 여기 X1 요걸 대입을 하면은 1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계산해 주면은 2 요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되잖아. 2, 4, 1 마이너스 1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5하고 이거 5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보면은 이 X 매트릭스 이게 X랑 이게 B 매트릭스랑 이게 상수배가 된다고. 어떻게 상수배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B가 마이너스 2x1이 되는 거네. 2x1.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수배가 되도록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이겐 벡터를 구해놓고 나니까 4, 5였는데 이 두 번째 거 요게 이게 두 번째 거 요렇게 됐는데 여기 대입을 해주면은 이게 원래 A 매트릭스에다가 4, 5를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2, 4하고 5, 4, 2, 4는 8에다가 5, 4, 20이니까 2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4, 20에 이렇게 하면 5, 4, 20에 5, 3, 15니까 35가 되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X 매트릭스랑 B 매트릭스가 B가 7X가 되는 거지. 7X. 7X. 그러니까 7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5를 보면은 이게 이제 A 매트릭스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잘 보면은 이게 1-1은 1-1은 요걸 나타내는 거든. 0,0에서 1-1 요 점을 말한다고. 요 점. 요 점을 말하는 거고 4,5는 요 점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내가 해야 돼 여기에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뭐 일단 구하는 것부터 일단 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한번 이게 뭐는 의미인지는 일단 보도록 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선형대수인데 선형대수에 우리가 이제 기본 요 그 역행렬 구하고 그다음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 구한 그 상태부터 이제 사실은 선형대수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다 밑밥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지금 그 시작하는 포인트에 이제 와 있는데 그걸 더 이상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거 한 학기 분량이야 사실은 이게 다른 학교들 보면은 나도 대학 다닐 때 이게 뭐 전형대수가 이게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게 이제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이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 왜 라프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굉장히 유용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요 똑같이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인풋 XT가 들어가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데 어떤 아웃풋이 있는데 이 아웃풋이 이게 익스포넨셜 ST를 넣어서 이제 해보면은 이게 익스포넨셜 ST의 어떤 상수배가 이게 인풋에 이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익스포넨셜 ST의 어떤 상수배 이렇게 되는 요게 이제 이 K에 해당되는 게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돼요. 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요게 이 익스포넨셜 ST에 해당되는 거 요게 아이겐 벡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 타임에 대해서 이제 변하는 거라서 우리가 아이겐 시그널이라고 그래 이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는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 좀 약간 복잡해서 2학년 2학기 때 이 얘기를 할 거야. 2학년 2학기에서 요 얘기를 할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는지를 이해하려면 2학년 2학기가 돼야 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뭐 미분이 되는 거 잘 봅시다. 요것도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요런 어떤 뭐 벡터가 있어. 이게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5. 요거는 좀 약간 이해를 하라고 이게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이해를 하라고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보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이 뭐 이 람다 구하고 이거 다 해봐 이거. 람다를 구해 보면은 아이겐밸류를 구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이게 아이겐밸류는 이렇게 아이겐 벡터는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1이고 마이너스 6일 때 1,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자기장 벡터 같은데 보면은 이게 이 변환에 의해서 이 A라는 변환에 의해서 이게 X, Y를 이제 뭐 이게 X 다시 Y 다시 이렇게 뭐 바꾸는 걸로 되는데 이게 바뀌었을 때 이게 2,1, 2,1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2, 하나, 둘, 1일 때 이렇게 되니까 요걸 쭉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런 빨간 선이 요게 나온다. 빨간 선. 요 빨간 선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1 갔을 때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빨간 선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자기장이 표시가 된다면은 요 그 등뼈의 역할 이게 딱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x축 이게 뭐 이게 뭔가 분포가 된다라는 걸 이걸 나타내는 거야. 뭐 이걸 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약간 힘이 들고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그때 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이게 별로 이것들은 뭐 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뭐 학습 변환이 이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겐 밸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게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역행렬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게 행렬식이라는 게 필요했지. 행렬식이 이제 디터미넌트지. 이게 인버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이게 아이겐 밸류랑 고유값 고유 벡터 사실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뭐 뭔가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딱 요 구하는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요거 가지고 사실 응용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요까지 구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한 거니까 요 네 가지는 뭐 중공사에 다 그냥 반드시 100%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뭐 이거 말고는 내가 낼 게 없어 사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게 적어도 2x2나 2x2 그럼 좀 약간 어렵게 내면 내가 3x3까지 낼 수 있는데 3x3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런데 3x3는 한번 해보긴 해봐. 해보긴 해보고 2x2는 반드시 나오고 100% 나오는 거고 3x3는 이게 내가 계산을 해보고 시험 시간이 뭐 이게 좀 많이 주어지면은 많이 할 수 있으면은 뭐 내가 좀 빨리 좀 해보고 좀 3x3까지 3x3가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은 뭐 이게 우리가 1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3x3는 좀 뭐 시험 문제는 내는 건 좀 약간 힘들 것 같아. 그렇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음을 넘어가 봅시다. 선형 회귀.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는 사실 이름은 똑같이 리니어 엘지브라하고 뭐 리니어 리그레션 이러니까 리니어 들어가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게까지는 상관없어. 물론 이제 이걸 푸는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선형 회귀라는 걸 푸는데 이게 리니어 엘지브라가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해서 뭐 필요해서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안 써도 뭐 풀 수는 있거든. 그래서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다른 거고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는데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봤지 머신러닝 러닝에서 많이 쓰는 이 어떤 기법이야 머신러닝 그래서 그걸 좀 약간 배워보면은 좀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 선형 회귀를 이제 좀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다중 선형 회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선형 회귀가 뭔지 일단 뭐 선형 회귀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니까 좀 약간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1차 함수 끝이다는 거야 이게 1차 함수로 뭔가 내가 데이터를 이걸 뭐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봅시다. 인공지능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제일 큰 게 되고 AI 그다음에 이거 중에서 이제 기법 중에서 인공지능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GPT라고 들어봤지. 뭐 그거는 뭐 제너럴
뭐 트랜스포트 뭐 이게 뭐 하여튼 T가 되니까 하여튼 하여튼 뭐 되는 거고 좀 다른 거고 기법이 좀 다른 거고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있고 요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뭐 딥러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뭐 머신러닝하고 있는데 딥러닝 이 두 가지를 구분 안 하고 보통 쓰거든. 근데 이게 좀 약간 조금은 달라. 이게 그 머신러닝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려니까 좀 약간 어렵긴 하네. 그 머신러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제시를 해, 식을. 제시하고 그걸 푸는 거야. 제시하고 푼다. 그 딥러닝은 우리 식을 제시를 하잖아. 제시를 하지 않고 푸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지. 이 안에서 그래서 딥러닝 이런 것들 뭐, 볼 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음, 그런 거고. 머신러닝은 이제 요 기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좀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개나 고양이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개나 고양이를 우리가 인간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개나 고양이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걔는 좀 입이 좀 튀어나와 있어. 근데 고양이는 뭐 입은 안 튀어나와 있고 이제 바로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잖아. 뭐 이거 머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개나 고양이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입과 입이 약간 좀 돌출돼 있고 걔는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넣어주는 거야, 이게. 입이 돌출되느냐, 돌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주는 거야, 기준을. 이거는 이 식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준을 준다고.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을 제시하고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풀어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입이 돌출돼 있다. 그러면 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어떤 사진에서 입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입이 뭔지를 알면은 그걸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그 사진이나 이런 데서 입이 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제시하지 않는 입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제시하지 않는 이 딥러닝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음. 입이 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이게 눈이 뭐냐, 이게 사진에서 눈이 뭐 어떤 부분이 눈이냐 이런 것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 기준 자체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우리는 뭔가를 인식할 때 이게 예전부터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이게 입이 뭐고 고양이 뭐 이게 그다음에 눈은 뭐고 코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대충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기계는 그걸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입이 뭔지 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뭔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이게 사실 생각만큼.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데 하여튼 잘 되는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딥러닝이 지금 이제 거의 이게 우리가 어떤 걸 제시하지 않고 사진만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이제 풀어서 걔네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구분할 수 개나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기계 상에서 뭐 어떤 계산을 해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나누는 건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느냐 기준 제시 이거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우리가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기준을 우리가 뭐 모르는 상태지 사실 어떻게 분류하는지 잘 몰라 예. 모르는데 하여튼 뭐 잘 되는 거야 이상하게 왜 잘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 돼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느냐 기술을 제시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머신러닝이 좀 기본이 되니까 먼저 이걸 좀 해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이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건 한 1950년대 이때 나타난 컴퓨터가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됐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뭔가 계산하는 거 사실 거의 그런데 애니악이라고 들어봤네 애니악. 처음 최초의 이제 이게 컴퓨터야 최초의 컴퓨터.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그 당시 뭐 2차 대전 아마 끝나고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만들어 가지고 뭐 로켓 발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서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궤도를 이제 수정을 하고 뭐 하려면은 그 로켓 발사에 뭐 계산 궤도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계산기야 지금. 계산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보다도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능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학용 계산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없었으니까 뭐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뭐 계산하면은 되는데 계산을 하고 처음에 이제 보니까 와 이거 사람 손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어? 빨리빨리 계산을 해주니까. 그래서 뭐, 아, 이거 계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계산은 잘하는데 이게 뭐 판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산은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지금. 컴퓨터가 훨씬 우리보다 빨리 할 수 있어. 계산을 하는데 뭔가 식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한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해서 우리가 뭔가를 빨리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뭔가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뭔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때마다 이게 인공지능의 겨울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또 제시하고 하면서 어떤 2차 붐이 또 일어나고 하는데 또 다시 이제 뭔가 또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2000년대 이게 확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개나 고양이 구분 못 해냈거든. 사람이 훨씬 더 잘했거든. 기계보다도. 근데 지금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이런 붐이 이제 점점 한 번씩 이제 커져가다가 또 이제 뭐 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 지금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에 못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다라고 했는데 또 뭐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우리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금방 뭐 1, 2년 사이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잖아 사실. 잘 안 되거든. 물론 뭐 사실 보면은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더 정확해.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면은 그 책임 대상이 뭐 운전자가 뭐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뭐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데 이게 자동차가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메이커가 그걸 다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꺼리는 거지. 이게 그럼 뭐 사람 치게 되면은 뭐 몇 억이 나가야 되고 뭐 소송 비용만 해도 뭐 얼마 나가야 되는데 그 실수할 때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되거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안 하는 거야. 뭐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는 있는데 어, 사람이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사고 났을 때 이게 뭐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인간이 하면은 뭐 운전자가 지금 보상을 하고 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뭐 회사가 하게 되면은 뭐 현대자동차가 낸다든지 뭐 아니면 테슬라가 낸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돈이 이제 한두 명도 아닐 테고 사고 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뭐 이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봅시다. 이거 두 사람이 만약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이 키나 아니면은 뭐 특징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내서 뭔가를 우리가 뭘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걸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1번 시기 이제 2번 이 사람이 둘이 걸어가고 있는 이제 장발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잘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뒷모습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1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1번은 이제 키도 작고 그다음에 뭐 이게 돼 있으니까 뭐 여자고 2번이 좀 키가 크니까 남자라고 이제 뭐 판단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뭐 여자 중에도 키 큰 사람들 많고 남자 중에도 키 작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징이라고 해서 뭐 이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머리카락 길이나 아니면 뭐 얼굴형이나 뭐, 근데 뭐 이거는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이 데이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 두 개를 판단한다고. 개냐 고양이냐 이걸 판단하듯이 이제 판단해서 이제 이걸 구분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냥 데이터만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우리의 기준이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머신러닝은 크게 보면은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도 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랑 이게 데이터 이 그림하고 그럼 이게 뭐다라는 거. 이게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답과 데이터를 다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뭐 개나 고양이를 학습을 시킬 때 개 사진을 주면서 이거는 개다라는 걸 알고 주는 거야.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고양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거지. 뭐 보통 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답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시키는 건데 이러면 좀 약간 정확하진 않아 아직까지는. 어,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에 알파고라고 들어보죠. 강화학습인데 알파고. 알파고에서 이게 이제 뭐 둘 때마다 이제 이 보상을 주는 거야. 이게 뭐 잘 뒀다. 여튼 뭐 둘 때마다 바둑을 둘 때마다 이게 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상을 줘서 뭐 사람한테 보상을 준다면 뭐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뭐 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기계한테는 그냥 그 보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데 그냥 이게 뭐 잘했다라고 뭐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GPT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챗 GPT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챗 GP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도 학습으로 이제 이 언어를 이제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브렉스루가 나타나요. 이게 GPT 지금은 3.5 하고 지금 4가 나와서 이게 버전이 4까지 나온 GPT-4까지 나왔는데 GPT 3.5 이전까지 3까지는 잘 안 되다가 3.5에서 이 완전 이게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2까지는 거의 잘 안 되다가 2까지는 좀 애매하다. 3부터 좀 약간 달라지다가 3.5부터 이제 확 이게 좋아지게 됐어요. 이게 최근에 GPT가 이제 좋아지게 된 게 3.5부터 좋아지게 된대. 3.5가 된 게 뭐가 됐냐면 지도학습만 하다가 그전에 지도학습만 하다가 이 강화학습을 이게 플러스를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계가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뭐 어떤 대답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게 잘했다 인간이 이제 그 판단을 해주는 거야.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화학습하고 지금은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을 주로 많이 하고 주로 이제 그 짬뽕으로 해서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주로 많이 뭐 설치를 하고 이게 비지도학습은 뭐 쓰긴 쓰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써. 이게 뭐냐면 답을 안 가르치면서 이게 뭘 하라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좀 뭔가 규칙을 뭐 찾아내고 하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는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는 분야는 아니로.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머신러닝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기준이라 하면은 이 기준 어떤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함수라고 볼 수 있어. 기준, 함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을 넣어줘가지고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이 펑션을 이제 찾아내는 거야, 사실. 이 펑션을. 이 펑션. 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되냐. 기준. 뭐 예를 들어 키를 봐야 된다. 이 키를 나누는데 어? 이 키를 뭐 170에서 나눠야 되냐, 180에서 나눠야 되냐. 어떤 기준을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찾는 거고 키라는 기준으로 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 그걸 결정해 주는 거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그럼 지금까지 풀었던 함수나 이 수학에서 했던 함수나 이런 것들은 뭐가 다르냐? 함수냐? 함수는 함수 자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인풋이 주어지면은 일단 함수가 주어지고 이게 fx 나오면 결과를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과 함수가 주어졌을 때 결과를 계산하는 거야. 지금까지 함수는. 근데 이게 머신러닝이 뭐냐 하면 머신러닝은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어. 아웃풋 이 결과를 보여준다고. 결과를 아웃풋을 준다고. 그러면은 뭐 이게 함수를 차이내는 거야 사실은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게 뭐가 돼야지 이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뭐 이게 공부한 시간하고
공부한 시간하고 뭐 점수 이 전자 수학의 점수가 에 나와 있다. 그럼 점수가 나와 있을 때 이거 공부한 시간하고 점수와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예측하는 어떤 그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멋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했던 거는 공부한 시간하고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걸로 이게 결과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이거 이 인풋하고 아웃풋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찾아내는 게 결국 머신러닝이야 이게. 음. 어떤 관점에서 해줘야 되는 게까지 이제 이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음, 머신러닝이고 이것도 제시 안 하고 이제 뭐 알아서 해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 되는데 좀 하여튼 딥러닝은 여전히 우리가 사실 잘 몰라. 음, 그리고 이게 데이터하고 지금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건 데이터 인풋하고 이 펑션 f x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아웃풋 y를 이제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한다고 이 답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규칙을 찾아내는 거야. 이 펑션을 찾아낸다고 이걸. 이게 그 데이터하고 답을 이 x랑 y를 다 주어지고 이 fx를 찾아내는 거지. fx를 이 y하고 x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관계를 찾아내는 게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쉽지 않지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그냥 인풋이 주어지고 fx가 주어졌으면 그 결과를 계산하는 y를 구하는 거 하는 거는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풋하고 아웃풋의 관계를 주어지면서 아니야 인풋과 아웃풋을 주면서 그 관계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쉽지 않거든.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그렇고 그래서 이 보면은 학습 모델을 이제 이 모델이라 이런 거를 모델이라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어? 이, 이 fx를 찾아내는데 이 fx를 찾아내는데 이게 x에 대해서 어떤 펑션으로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그래. 모델. 그 데이터를 주어지고 그럼 기존 데이터랑 뭐 알고리즘 뭐 결과를 주어져서 이제 예측 이거 하는 이유는 모델을 찾아내는 거는 왜 하냐면은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측.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어?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점수를 우리가 이게 뭐 주어졌을 때 이 펑션을 주는 거잖아. 이거 왜 그런 펑션을 찾으려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뭐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의 뭐 이 점수들을 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학생이 E가 있는데 E가 있을 때 E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공부했을 때 몇 점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뭔가를. 음, 음,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이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금까지 뭐 몇 년 동안의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이 데이터들이 막 여러 가지 쌓여 있을 때 이 날씨라는 게 이게 뭐 온도랑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조합이 되는 펑션의 일종인데 그 펑션을 이제 뭐 조였을 때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어? 내일 비가 올 건지 아니면 비가 안 올 건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야, 결국. 그 이 펑션을 찾아내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들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보면은 어떤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이게 뭐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그럼 도대체 그게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 하는 것들을 그 판단해서 이 사람은 살 수 있겠다. 어떤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죽을 것 같다라고 그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괜히 사실 죽을 것 같은데 괜히 또 뭐 암 치료하고 하면은 뭐 주위에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도 최근에 그 뭐 사촌 형이 그 뭐 암 걸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 차라리 그냥 결국 그 형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거든.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죽을 것 같았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그 암 치료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지. 차라리 그냥 그 뭐 치료한다고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 있느니 차라리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야. 나중에는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이제 희망이 있다 보니까 아, 조금씩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좋아 이게. 그래서 진료 기록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A, B, C, D 뭐 어떤 사람이 간암이 걸렸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다시 생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을 해서 했을 때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죽을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은 예측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제 뭐 이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병원에 있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를 낳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야. 물론 예측에 정확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지.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에서 이제 그런 건데 이 펑션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생각해봐. 이거 완전 떼돈 벌 거 같잖아,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펑션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생존하게 되는데 이 어떤 이 경계가 되는 어떤 선을 경계가 되는 어떤 선을 이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이것들을 뭐 새로운 환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생존하게 되는 거지. 생존 쪽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보면은 뭐 그러면은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이 펑션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가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들이 뭐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지. 2차 함수까지 배우는 거고 뭐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3차, 4차 뭐 다차 다항함수 배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초월함수라고 해서 뭐 익스포넨셜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 로그 함수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그 2차 함수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함수가 뭐야? 그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1차 함수가 제일 쉽잖아 그냥 우리가 뭐 풀 때도 제일 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1차 함수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1차 함수로 이게 예측하는데 예측하는데 선형획이라는 건 1차 함수를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지 1차 함수를 이용해서 해서 예측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이게 선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1차 함수로 y는 ax 있잖아. 그걸로 이걸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게 결국은 이 기울기 이거랑 a랑 이 y열편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1차 함수랑 다른 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으면은 주로 뭐가 되느냐 이 기울기랑 이게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이게 주어진 상태야. 이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a하고 b가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x를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y 값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걸 뭐 분석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서 근데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어떤 이 인풋이 x잖아. 이게 인풋 주어진 x 이게 인풋이고 인풋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1차 함수로 예측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웃풋 예측값 예측값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이 A하고 결국 이 A 기울기랑 이 B를 우리가 찾아내 보자는 거야. Y절편을 기울기랑 이게 좀 달라 이게 예전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모델은 A하고 B가 주어진 상태 이게 주어졌을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X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 X하고 Y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A하고 B를 어떻게 차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좀 약간 달라 이게 똑같은 1차 함수의 형태인데 y는 ax에서 a랑 b를 찾아내는 거야 a랑 b를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다르다 1차 함수 자체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게 어떤 이게 인풋 x에서 인풋과 인풋과 아웃풋의 이게 어떤 리니어 관계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 증가량이 이렇게 뭐 이게 복수 아니 뭐 이게 1차 리니어하게 이렇게 뭔가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서 이제 이게 주어진 건데
뭐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관람객 수, 뭐 영화 만들 때 영화를 만약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물론 뭐 영화 감독을 누굴 동원하냐, 시나리오가 얼마나 좋으냐, 누가 출연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이제 대충 만들어서 이걸 이제 예측해 보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시사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서 보면은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뭐 누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좋아요 누르는 그 별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볼 건지 내가 얼마나 뭐 이게 그래서 극장에서 개봉관을 몇 개까지 잡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 뭐 CGV나 이런 데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뭐 요즘은 사실 크게 뭐 유행하는 그 영화가 뭐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뭐 어제 보니까 뭐 스즈메인 문단속인가 뭐 그거 보니까 뭐 그게 제일 많이 걸려 있더만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 똑같은 CGV에서 예를 들어서 개봉관이 뭐 1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몇 개를 스즈메인 문단속에 할당을 하고 뭐 몇 개는 뭐 웅남이에게 할당하고 뭐 어떤 거는 뭐 다른 것들을 뭐 슬램덩크에 할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측을 해서 해야지 최대 수익을 얻을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개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관람 객수를 이제 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엑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펑션을 이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써먹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게 일단 선형으로 예측하는 거야. 뭐 선형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맞아서 이거 선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차함수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봅시다 이게 어떤 시그널이 이게 점이 찍혀 있어. 이게 점이 이게 점이 찍혀 x하고 y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 이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좋은 예측이냐, 좋은 예측이냐 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좋은 예측이냐 나쁜 예측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예측이 되는 거는 어떻게 이런 것처럼 이게 모든 데이터가 X하고 Y의 어떤 특징 X가 특징이고 Y가 뭐 어떤 예측 그 결과를 말하는 건데 인풋하고 아웃풋 관계가 이게 진짜로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선형으로 다 주어지면은 이게 뭐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뭐 그냥 이게 더 리니어하게 쭉 그으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좋아요 개수가 뭐 이게 에 따라서 이게 영어 관람객 수가 이게 만약에 리니어하게 됐다. 좋아요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였고 x가 100개였고 y가 뭐 100만이 들었다. 얘야 그냥. 그다음에 이게 뭐 200개였는데 200만이 들었다. 그다음에 300개였는데 300만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 이 리니어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딱 봐도 리니어죠. 100개 들으니까 100만 들고 200개 좋아요 있으니까 200만, 300개 300만 이렇게 되면은 리니어 관계에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뭐 이건 뭐 그냥 근데 세상은 이렇게 되지가 않아. 되지 않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별점 테러를 와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면 뭐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많이 할당해 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제작사가 뭐 사람들 풀어가지고 뭐 알바들 풀어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뭐 많이 하면 자기네 그 영화에 많이 할당해 줄 거 아니에요 CGV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고. 이게 좋아요 개수랑 이게 뭐 맞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아. 현실에서는 이게 인풋하고 아웃풋 관계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딱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보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공부한 시간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시간 공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공부한 사람이 어떤 이제 중간고사에서 81점 받았고 4시간 공부한 학생이 93점, 6시간이 91점, 뭐 8시간이 97점 이렇게 받았다 합시다. 사실은 뭐 이게 공부하는 게 공부한 시간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전에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 그다음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뭐 공부를 열심히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달라지잖아.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1차 함수로 보니까 이제 이 팩터는 x가 이게 y가 되는 거지. x가 이제 하나 시간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이게 XY 축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2시간 하면 81점, 2시간일 때 81점, 점을 찍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4시간일 때 93점, 이렇게 되고. 그럼 6시간 공부했더니 이게 91점이고, 8시간 공부했더니 97점이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팩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나 집중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뭐 이어폰을 끼고 들은 공부했느냐, 아니면 뭐 옆에서 잡담하면서 공부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x하고 y의 관계에서 이걸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거 쉽지가 않지 이게 자체가. 이 선을 어떻게 그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봅시다. 이 어떤 선을 걷는데 이게 요렇게 섰는 요렇게 걷는 선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요렇게 걷는 선이 좋은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 둘 다 뭐 좋은 것 같아. 둘 다 비슷하게 나가잖아. 뭐 어떤 선이 더 내가 잘 그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F1으로 걷는 게 좋은 건지 F2로 걷는 게 좋은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판단 근거가 있어야 돼. 뭐 좋다라는 게 있으면 F1이 더 좋다, F2가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이걸 이제 그 예측선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를 계산하고 뭐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봅시다. 이렇게 계산한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으로 걷는 거랑 이게 2번으로 걷는 거랑 3번으로 걷는 거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1번으로 걷는 거 이게 이제 중간 이렇게 걷는 거랑 2번은 이제 밑으로 걷는 거예요. 3번은 이제 위쪽으로 걷는 거고. 이거 보면은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1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1번이 2번 3번보다는 2번 3번보다는 이거 중간에 이게 뭔가 딱딱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중간으로 쭉 걷다 보니까 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밑으로만 쭉 그어가지고 다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점들이. 이건 다 이렇게 쭉 이렇게 걷다 보니까 다 점들이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보다는 2번, 3번보다는 1번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 근데 왜 좋으냐?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 좀 약간 어렵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응.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실제 세상에 나타난 데이터는 이게 선형이 아니고 이제 잡으면서 섞이면서 이제 비선형 모델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비선형은 얘기했지만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 풀기 어렵다고 이 비선형 방정식은. 그리고 이게 비선형을 또 구하면 또 완전히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딱 정확하게 되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건 또 약간 좀 문제가 또 달라져.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좀 약간 다른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오버피팅이라고 그러는데 과잉적합이 되는데 오버피팅, 오버핏, 뭐 과도하게 딱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만 딱 적합한 거고 새로운 데이터에는 안 적합하다는 거, 안 좋다는 거.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어,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예. 뭐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예. 뭐 봅시다. 그래서 뭐 이거 마지막에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화요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수요일 날도 내가 좀 발표를 해가지고 뭐 전 수업을 또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내가 또 알려줄 테니까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또 뭐 다른 거 올릴 테니까 그때 봅시다. 예.